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저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책을 들고 왔습니다. 담론이란 이야기인데요. 신영복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신영복의 마지막 강의. 이분의 이야기를 살짝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1년생이시고요. 2016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및 동대학원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강사를 거쳐서 육군사관학교 경제학과 교관으로 있던 중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되어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죠. 복역한 지 20년 20일 만인 1988년 8월 15일 특별 가석방으로 출소됩니다. 1989년부터 성공회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으며 2006년 정년 퇴임 후 석좌 교수로 재직합니다. 저서로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 있고요. 나무야 나무야, 더불어 숲, 신영복의 엽서, 강의 나의 동양고전 독법, 청구의 추억, 처음처럼, For the first time, 변방을 찾아서, 느티알의 강의실 공적, 신영복 여럿이 함께 숲으로 가는 길 등이 있으며 역서로 외국 무역과 국민 경제, 사람아, 아 사람아, 노신전 공역, 중국 역대 시가선집 공역 등이 있습니다. 담론, 신영복의 마지막 강의, 출판사는 돌베개입니다. 제가 이렇게 녹취를 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웠을 때 책을 읽고 싶지만 못 읽을 수도 있으니까 나 자신을 위한 첫 번째 걸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전에 그림책을 많이 읽어드렸는데요. 사실 그 그림책을 들려드리는 대상은 남녀노소 누구나, 왜냐하면은 그림책은 0세부터 100세까지, 요즘은 200세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어찌됐든 모든 남녀노소 누구나에게 를 대상으로 한 책이었다면 이번 담론은 저 자신을 위한, 나중에 제가 70은 볼 수 있겠죠. 90이든 100세가 됐든 그 전에 죽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제가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네, 내지는 돋보기로 보기 힘들다 할 때 듣고 싶은 이야기로 첫 번째 담론을 뽑았습니다. 자, 책을 내면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89년 처음 성공회 대학에 왔을 때 학교는 작고 교수는 적어서 전공도 아닌 강의를 맡았습니다. 한국 사상사, 동양고전 강독, 사회과학개론, 정치경제학 등입니다. 그 중에서 고전 강독과 정치경제학을 오래 강의한 셈입니다. 정년 퇴임 후에는 인문학 특강 한 강좌만 강의했습니다. 그동안의 강의와 내가 낸 책, 그리고 발표한 글 중에서 학생들과 공유할 만한 것을 뽑아서 교재로 만들고 그 글들을 함께 읽고 토론하는 수업이었습니다. 같은 강의를 교육사회학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교육대학원에도 개설했습니다. 대학원 커리큘럼에 맞는 이름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강의를 하지 못합니다. 나의 강의를 수강하려는 학생들에게 미안합니다.
그래서 강의 대신 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 책은 이미 출간된 책과 발표된 글을 교재로 강의한 것이기 때문에 자연히 중복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요 나머지 이야기들은 제가 생략하고 다음 중요한 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례를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책을 내면서 1부 고전에서 읽는 세계 인식. 첫 번째는 가장 먼 여행. 두 번째는 사실과 진실. 세 번째는 방랑하는 예술가. 네 번째는 손때 묻은 그릇. 다섯 번째 똘레랑스에서 노마디즘으로. 여섯 번째 군자는 본래 궁한 법이라네. 일곱 번째 점은 선이 되지 못하고. 여덟 번째 잠들지 않는 강물. 아홉 번째 양복과 재봉틀. 열 번째 이웃을 내 몸같이. 11번째 어제의 토끼를 기다리며. 중간 정리 대비와 관계의 조직. 관계의 조직이죠. 2부 인간 이해와 자기 성찰. 12번째입니다. 푸른 보리밭. 13번째 412와 012. 14번째 비극미. 15번째 위악과 위선. 16번째 관계와 인식. 17번째 비와 우산. 18번째 중호의 대상. 19번째 글씨와 사람. 20번째 우엘바와 바라나시. 21번째 상품과 자본. 22번째 피라미드의 해체. 23번째 떨리는 지남철. 24번째 사람의 얼굴. 25번째 희망의 언어. 석과 불식. 자, 그 다음에 1부 고전에서 읽는 세계 인식으로 넘어가 봅니다.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벌써부터 저는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걸 녹취하기 이전에 제가 한번 소리내서 조금 전에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 읽었던 그 표식이 있는데 저는 이제 글씨를 쓰거나 밑줄 긋거나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이제 제가 워낙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샤프로 그 자로 짝짝 글을 줄을 이렇게 지어놨네요. 그래서 근데 또 읽은데 또 새롭고, 그러니까 인간은 역시 망각의 동물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좋은 책은 생각날 때 펼쳐보고, 아플 때 펼쳐보고, 씁쓸할 때 펼쳐보고, 고독할 때 펼쳐보고, 기쁠 때 펼쳐보고. 그러면 그 기쁠 때 그 느낌과 슬플 때의 느낌과 고독할 때의 느낌과 이게 완전히 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참 새롭고 또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 여행.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가 마지막 강의입니다. 마지막 강의라고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더 많은 이야기를 쏟아 놓으려고 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강의는 교재 중심으로 하되 교재 내용을 반복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강의는 사람과 삶의 이야기가 중심입니다. 사람과 삶에 관한 인문학적 담론입니다. 당연히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고민한 문제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실이 공감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강의가 마중물이 되어 여러분이 발 딛고 있는 땅속에 맑고 차가운 지하수를 길어 올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랜 강의 경험에서 터득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사와 학생이란 관계가 비대칭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 분들은
가르치는 것을 깨우친다고 했습니다. 모르던 것을 이야기만 듣고 알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내가 그림을 보여드리면 여러분은 그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앨범에서 그와 비슷한 그림을 찾아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설득하거나 주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자기가 살아온 삶의 결론입니다. 나는 20년의 수영 생활 동안 많은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그 만남에서 깨달은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이 걸어온 인생의 결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대단히 완고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설득하거나 주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의 상한이 공감입니다. 의문을 갖는 사람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공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닙니다. 공감, 매우 중요합니다. 아, 당신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것은 가슴 뭉클한 위로가 됩니다. 위로일 뿐만 아니라 격려가 되고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삶이란 그렇게 짜여 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우정이란 음모라고 합니다. 음모라는 수사가 다소 불온하게 들리지만 근본은 공감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작 불온한 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소외시키는 소외 구조 그 자체입니다. 그러한 현실에서 음모는 든든한 공감의 진지입니다. 소외 구조에 저항하는 인간적 소통입니다. 글자 그대로 소외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실이 공감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의 밖 창밖으로 낙엽이 지고 있습니다. 초가을입니다. 우리의 강의는 겨울눈이 내릴 때까지 이어집니다. 가을에서 겨울까지 여러분과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늦은 저녁입니다. 우리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불 밝히고 가을에서 겨울까지 함께 동행합니다. 우리의 강의실이 위로와 격려, 약속과 음모, 공감과 소통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가슴 뭉클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내일 또 뒤이어서 꾸준히 차근차근 매일매일 2페이지씩 읽으려고 합니다. 듣고 싶으시면 들으셔도 되고 듣다가 졸려오면 끄셔도 되고 들으시면서 주무셔도 됩니다. 이것이 나의 미래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이요. 또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다음에 또 뵙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한다 혜연아. 고맙다 혜연아. 네가 있어 든든하다. 사랑해 고마워.